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민 아나운서님. 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답니다. 어머, 저는 오래 살겠네요. 전 세계 모든 명의사들이 하나같이 임모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죽는다. 몸에 있는 에너지를 빨리 소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화를 내면요.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네. 뇌세포가 손상되고 스스로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정신적, 그렇군요. 육체적으로 망가진다고 합니다. 역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죠. 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어야 행복하죠. 제가 어제 네. 다른 그 곽모 씨의 기사 식당을 봤더니 거기에 네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화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음.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정말 즐거운 뉴스 아니겠습니까? 파리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매달 소식 전해주시죠. 뭐 화가 나다가도 사그러들 것 같이 그러니까요.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죠. 네. 주말 동안 또 파리올림픽 보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대회 첫날 27일에 또 24살 동갑내기 선수 박하준, 금지연 선수가 이 공기소총 10m 혼성에서 은메달을 걸면서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수영에서 김우민 선수가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을 따내면서 네. 박태환 선수에 이어서 한국 수영 역대 두 번째 오. 메달을 따게 됐고요. 네. 또 펜싱 또 짜릿한 경기 많이들 보셨을 텐데 세계 랭킹 4위의 오상욱 선수가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금메달 따냈습니다. 사격에서도 정말 깜짝 메달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는데요. 그래요. 오예진, 김예지 선수가 여자 공기 권총 10m 결선에서 네. 각각 금메달, 은메달 1등, 2등을 다 해버렸습니다. 오.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네. 양궁에서도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여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중국을 누르고 네. 금메달 차지했는데요. 예. 단체전 10연패라고 합니다. 10연패요. 이 단체전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금메달을 오. 딴 거고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기록하면서 종합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 샹젤리제. 저 안 가봤어요, 프랑스. 오 샹젤리제. 남자친구랑 한번 다녀오세요. 저 데려가 주세요. 제가요? 네. 메달 여부를 떠나서 우리 선수들의 멋진 투어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사격에 지금 떠오르는 기대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원호 선수 네. 4위를 기록해서 야.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메달과는 좀 거리가 있어졌지만 이 선수의 좀 기록이 있는데요. 네. 오른손잡이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왼손으로 사격을 우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네, 대학 시절에 이 사격을 하는데 오른손이 이제 떨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잘 고쳐지지가 않았지만 사격을 포기하지 않고 왼손으로 사격을 하게 된 겁니다. 야. 그래서 개인전에서는 아깝게도 메달을 놓쳤지만 네. 이제 또 혼성전이 시작이 되면 여기에서 다시 메달에 도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예. 같고요. 또 투혼이 전해진 곳 수영인데요. 네. 황선우, 김우민 선수가 200m 자유형 200m에서 한국 수영 경영 최초로 동반 준결승 진출을 이뤄냈는데 네. 아쉽지만 두 선수 모두 결승 진출까지는 이뤄지지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외국 선수들은요, 뭐 4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굉장히 밝아요. 이 올림픽에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도 막 신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 메달에 그 뭐랄까요. 거기다 중점을 두다 보니까 4등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굉장한 거죠. 세계 4위인데요. 전 세계 4위입니다. 맞습니다. 많이 그렇지만 응원해 이제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선수들이. 우리들이 또 박수를 보내줘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 파리올림픽이요. 미숙한 경기 운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개회식부터 말이 많았죠. 네. 우리 선수들이 등장하는데 북한 선수단이라고 소개를 해버려서 황당하더군요. 정말 뭐 5점이 딱 찍히게 그렇죠.
시작이 됐었는데요.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뭡니까?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영문 이름을 잘못 표기한 건데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무려 공식 소셜미디어에다가 오상구라고 잘못 표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바르게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남수단 푸에르토리코 남자 농구 경기 때 남수단 국가가 잘못 재생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뭐 수십여 초 재생이 되다가 다시 수정이 됐지만 예. 이 남수단 선수들이 굉장히 당황했고 관중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지금 뭐 파리올림픽이 난리라면서요. 에코 뭐 해가지고 선수들한테 고기를 안 주고 에어컨을 안 틀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좀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아예 우리나라 그 식당 네네. 거기를 아예 차려버렸다면서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고기도 뭐 주고 있다고 하는데 파리올림픽 미숙한 경기보다는 또 우리가 잘 따내오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화이팅을 외쳐주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어우샹젤이제. 네. 그리고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이번 그 방송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수일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닷새째 이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야당이 방송사법을 추진하는데 그중에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MBC 이사수 늘리고 추천 기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인데요. 네. 이제 오늘 오전 중으로 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법안인 EBS법 상정할 예정인데요. 또 필리버스터 되고 24시간 이후에 토론 종결하고 표결 거쳐서 이것도 통과가 되면 이제 내일 오전에 이 방송사법이 5박 6일의 시간을 거쳐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도돌이표 같은 뭐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야가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상당히 다른데요. 네. 여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보도 편향성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의 법대로면 친정부 보수 인사들로 구성이 돼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의장단에서도 파열음이 좀 터져 나왔는데요. 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고 우원식 의장이 복귀를 촉구했지만 또 이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호영 부의장이 어제 여야를 향해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통과시키고 또 제2요구하고 다시 또 재의결하고 또 다시 맞습니다. 법안을 내고 또 재의결하고 맞습니다. 이런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라. 그렇죠. 민생 어디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방송통신위로 가보는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사흘간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집요하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맞습니다. 막장을 넘어서 참 집요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최수진 수석 대변인의 논평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느냐. 네.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졌다 한들 이 정도 수준의 횡포는 상상 이상이다. 정도껏 해야 한다. 이렇게 강도 높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법인카드의 주요 사용 내역을 전부 제출했는데도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는 이 야당의 집요함에 기가 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계속해서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야권에서는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네.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과방위원들이 대전 MBC 현장 검증을 다녀와서 그 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부여된 한도를 2배나 초과해서 개인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단돈 10,000원도 증빙을 못하면 이게 예.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오호. 비판을 하고 있고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사직서를 내기 직전에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이것도 이제 추가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이 후보자
후보자도 입장을 냈는데요. 이 해외여행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한 거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의혹 속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 같고요. 더불어 공석인 부위원장 자리도 함께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소식도 나오면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국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죠? 티몬, 위메프. 맞습니다. 여행 가려고 했는데 여행사에서 안 해준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정말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모회사인 큐텐 그룹에서 네. 자금 조달을 추가로 해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불을 해주겠다. 8월 중에 네.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700억 정도를 해외 계열사 위시를 통해서 네. 조달을 해오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또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식도 내놓지 않고 그래서 금융당국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사태 수습에 책임이 있는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는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정도 금액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 500억 원이 훌쩍 넘어가고요. 네. 티몬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의 미정산 규모 한정이고 예. 6, 7월 분을 더하면 네. 뭐 이것보다 훨씬 많은 미정산 금액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게 이거 입점 판매자들은 대규모 미정산으로 도산 위기에 몰리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판매를 하고 있던 판매자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릴 정도로 네. 정말 생계가 끊길 정도의 그렇겠죠. 위기를 맞았는데요. 지금 뭐 수백 명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다고 하고 어제 수십 명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정산을 못 받은 금액이 1,000억 원 안팎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몬 위메프가 최근에 몇 달 동안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역마진 마케팅을 막 진행을 해서 오히려 막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6, 7월 2달 매출이 1년치에 맞먹을 정도로 상당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다 지금 미정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벌써 티몬과 위메프에서 자금 경색에 대한 징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네. 라고 판매자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걸 보니까요. 여행 상품이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휴가를 앞두고 즐겁게 가족들과 가려고 돈 모아가지고 딱 그러니까요. 지금 지불을 했는데 티몬과 UMF에서 여행사에 돈을 안 줘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현장에 간 사람들만 또 환불을 받았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오늘 영민한 뉴스 쭉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계속 파리 올림픽 소식이 나오겠네요? 너무 즐거운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신납니다. 어우, 샹제리제. 네. 오늘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